안녕하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진정한 어른이 된 건가 하고 늘 스스로에게 독려하고 있는 여성이에요. 누구나 그러하듯 처음 사는 인생이고 처음 부모가 되었으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사는 거겠죠? 앞으로는 더욱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길을 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저의 이야기를 써내려가 보려 합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남편과 결혼해 슬아의 딸 셋을 두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한사코 얘기를 하셨지만 그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아이를 셋이나 낳았던지라 이미 노산이었고 저에겐 딸 셋이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낳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아야지. 이왕 이렇게 줄줄이 낳는 거 마지막으로 아들 하나 낳아봐라.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에이, 애 셋이면 충분하죠. 죄송해요. 아들 하나 낳았으면 어머님이 좋으실 테지만 그래도 저희가 더 잘할 테니 미련은 갖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있고 이도 나이가 있어서 넷째까진 무리 같아요. 아무래도 교육비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너희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뭐가 문제야? 외동딸 하나 있는 거 너희 엄마가 그래도 재산도 물려주실 텐데 너 가게도 잘 되잖냐? 뭘 그리 악착같이 살아? 애 하나 더 낳아도 충분하겠구먼. 아빠한테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문제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엄마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가게라는 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 그냥 지금 삶에 충실하고 싶어요, 어머님. 아이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도 참 갑갑하다. 그리고 내 아들은 무슨 죄냐?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이인데 처가에서 대접은 해줘야지. 아들 같은 사이를. 네가 친정에 손을 안 벌린다고 해도 친정에서 사이 보고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그래야 도리인 거지. 에이, 저희 집 가면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꼭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 손주 없는 부분을 참 아쉬워하시는 시어머니였고 절 볼 때마다 아들이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담이 되었어요. 오랜 세월 아들만 바라보고 홀로 사셨던 분이기도 했고 옛날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처음에 내 편이 되어주던 남편도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하면 할수록 역시나 남의 편이 되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넌 나한테 안부 전화도 안 하냐? 기본적으로 3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며느리 목소리 잊어버리겠다. 아, 죄송해요. 요즘 매장도 너무 바쁘기도 하고 셋째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었네요. 별일 없으시죠? 안 그래도 주말에 어머님 생신이라 찾아뵈려고 했는데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식당 예약할 건데. 너 지금 시어머니 생일에 외식으로 퉁치자는 거냐? 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번다고 해도 넌 이 집 며느리야. 아들도 못 낳으면 나한테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한테도 이러냐? 밥 한 번 안 차려주지? 너 잘났다 정말. 늘 해마다 생신상을 해드렸지만 한 해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던 어머님이었고 이날은 제가 운영하는 바쁜 빵집과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 부분으로 정신이 없던 때였어요. 하루만 외식을 하자고 하니 어머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때 아무래도 외식해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님이 많이 섭섭하신가 봐. 요새 매장도 너무 바빠지고 그래서 주말에 잠깐 식사만 하고 내가 매장에 나가봐야 할 것 같거든. 당신이 좀 잘 얘기해드리면 안 될까? 어머님 정말 섭섭해 하시더라. 아,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럼 엄마 생신에 100만 원 정도 드릴까?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면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엄마도 기분이 풀리지. 그래도 엄마가 나 하나 홀로 키워서 너한테 장가 보낸 건데 며느리가 이 정도도 안 해봐. 100만 원이나? 아무리 매장이 바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용돈 100만 원은 좀 타격이 크긴 한데. 우리 애가 셋이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와, 너 변했다. 이제 애 낳고 사니까 우리 엄마가 우습지? 진짜 너무하네. 솔직히 너 우리 엄마가 혼자 계시고 그러니까 우스워서 그러는 거지? 어느 며느리가 밥상도 안 차리고 입을 싹 닦아. 말이 좀 그렇다. 입을 닦는다니. 내가 매번 그런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그러자는 건데 진짜 너무한다 자기야. 남편마저 감정이 상했는지 저렇게 비아냥거렸고 저 역시 모두가 섭섭해하니 제가 맞춰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 생신을 보내게 되었는데 역시나 돈 100만 원을 드리니 어머님과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고 그래도 그 모습을 보니 저까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던 그때 일주일 내내 가게에 신경 쓰던 저는 결국 병이 나고 말았고 의사 선생님이 꼭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하에 결국 가게를 쉬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뭐 하나 진득히 일을 하는 법이 없던 남편 때문에 가게를 쉴 수 없었고 저희 집의 모든 생활비 지출은 제가 버는 돈에서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을 의지했던 건 남편이 아이들에겐 정말 둘도 없는 아빠였고 제가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이 되었답니다. 당신은 쉬고 내가 그럼 가게 일 돌볼게. 사실 회사랑 진짜 안 맞았거든. 근데 누군가는 가게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도 두 부부가 여기 매장 하나에 매달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 명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녀야지. 우리 애가 셋인데. 지금 당신 들어간 회사도 얼마 안 됐잖아. 또 그만둔다는 거야? 이제 우리 애들도 다 고학년인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가 운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운영 잘한다니까. 난 사업 체질이고 지금 네가 올리는 매출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그리고 의사가 그렇게 너 안정해야 한다고 하는데 꼭 이렇게 무리를 해야겠어? 내 말 듣고 넌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돌봐. 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남편이었고 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다고 하니 뭐라 할 말은 없었는데 오히려 그래도 남편이라 감동은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 전적으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었고 남편은 가게를 운영해 나갔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남편은 성실하게 가게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으려고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고 낮엔 나가서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탱자탱자 놀러 다니기에 바쁘더라고요. 아까 낮에 가게 가보니까 당신 없더라? 당신 가게 운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아? 아무리 사장이어도 본인이 열심히 해야 매출이 따라오는 거지. 직원만 늘린다고 가게 운영이 돼? 나 진짜 너무 실망했어. 당장 원상복구 시켜놔. 알겠지? 남자가 하는 일에 왈가왈부 하지 마. 그리고 너랑 나랑 운영 방식이 다른 거고 네가 나한테 일임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내가 하는 방식이 되고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부부 사이지만 선 넘는 거다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넌 쉬워. 여보, 우리 애가 셋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나 잘 되자고 이래?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너네 궁객이라도 할까봐 그래? 여자 넷이서 아주 나중엔 나 잡아먹겠다. 이래서 엄마가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 뭐? 당신도 아들 얘기하네? 요즘 진짜 왜 그래? 아들 없는 게 내 탓도 아니고. 당신도 우리 딸 셋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결국 가게 얘기로 시작을 했다가 아들 얘기로 감정이 상해버렸고 하도 남편이 왈가왈부하지도 말라기에 걱정은 했지만 저 역시 남편과 싸우기 싫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다 문득 가게 직원으로부터 이상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안 계시니 남 사장님이 얼마나 신났는지. 아 맞다. 그리고 뭐 투자 설명회인가 다니면서 엄청 그러시던데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자꾸 자리를 비우시니까 저희도 인력이 모자라고 힘드네요. 그렇다고 알아주지도 않고. 아, 그래. 힘들지. 미안해. 우리 남편이 의욕만 앞서가지고 또 뭐 투자 설명회니 뭐니 하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내가 주의 줄게. 차라리 그냥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면 안 돼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직원들도 불만이 엄청 많고 손님들도 빵맛이 변했다고 하면서 컴플레인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시 나오시던가 매니저님 한 명 구해주세요. 이러다 말고 밖으로만 나돈다는 남편이었고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뒷조사를 해보니 남편은 웬 여자와 아주 긴밀한 사이인 것 같이 보였고 곧이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을 거대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손님으로 온 여성을 꼬셔서 만나고 있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전 아이들이 있었기에 남편에게 조용히 정리하라고 경고를 주었고 싹싹 빌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 솔직히 코딱지만한 베이커리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네 유세 받아주기 힘들었는데 다 알고 있더니 잘 됐네. 이혼하자. 애들은 네가 키워. 엄마 말이 사실이었어.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너한테서 아들 보기는 틀렸고 그냥 나도 깔끔하게 재혼해서 새 출발할게. 나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해주면 되니까 그리 알아. 나한텐 그럴 수 있다 쳐. 솔직히 당신이랑 나랑은 피도 안 섞인 남남이니까. 근데 어떻게 애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가 되니? 하긴 바람을 피우니까 뻔뻔하겠지. 그래도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 정말. 그 여자는 나를 엄청 대단하게 칭송해줘. 알아? 너보다 능력도 훨씬 많아서 내 뒷바라지도 다 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어디 한번 그 사람 대단히 지켜봐. 나 절대 이혼 안 해줄 거고 우리 애들한테 아빠 없이 살게 하지 않을 거니까. 도저히 남 좋은 꼴은 못 보겠어서 전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시어머니조차 대번에 저를 부르셨고 11년을 며느리로서 모셨지만 시어머니에게 전 그저 남보다도 못한 존재였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 왜 이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너보다도 능력 있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너 우리 아들 신세 망치려고 하냐? 아들도 못 낳겠다. 이혼도 안 해주겠다. 어쩜 그리 이기적이냐고.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이혼해라.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들 아빠야말로 지금 아무것도 배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어머님이 말려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그렇게 대단한가 보죠? 이제 필요 없어지니 그냥 나가라니. 11년 동안 헌신한 대가가 정말 치욕스럽네요. 헌신은 무슨?
네가 아들을 낳기로 했냐? 우리 아들 뒷바라지를 하기랬냐? 그저 나가서 일하느라 얼굴 한번 비출까 말까 했지.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애들 아빠 그리고 애들 또 어머님까지 배불리 산 거예요. 그거 모르세요? 어쨌든 전 이혼 안 해요.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어머님은 모진욕과 말을 내뱉었지만 꾹 참아냈는데 이혼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혼을 당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나았을 테지만 그래도 아빠라고 아빠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이혼한다고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점점 더 밖으로 돌기 시작했고 대놓고 외박을 일삼았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던 명품 시장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더 가짱케 보기 시작했습니다. 뻔뻔하게 이혼 요구를 하면서 수치스럽게 말이죠. 네가 이런 거 사줄 수 있냐? 그저 벌어먹여만 봤지. 참,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질 줄 누가 알았겠어? 통도 크고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너보다 훨씬 예쁘고 그러니까 나 좀 놔줘. 내 행복 막지 말란 말이야, 제발. 진짜 너무한다. 명품에 속은 거니? 그 여자가 다 사주디? 당신도 참, 당신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줄줄이 애가 셋이나 딸리고 이혼남에 나랑 이혼하면 직업도 없는 너인데 그 여자가 널 왜 만날 거라고 생각해? 네가 뭐 그리 잘났다고?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래, 그 여자도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을 좋다고 하는 거겠지. 끼리끼리 잘 만났어. 그 여자가 날 뜯어먹으려고 만난다는 거냐, 그럼? 걔가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그러니까 나 좀 놔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걔 임신 13주야. 우리 새 출발하게 그냥 네가 나가주면 돼. 애들 데리고.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면서 제발 이혼해달라고 하는 남편이었어요. 그러면서 그쯤 남편은 가게일마저 나가지 않겠다고 했고 전 몸이 다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게를 다시 나가게 되었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심적으로 힘들 때 몸이라도 바쁘게 움직이니 한결 낫다고 느껴졌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소식은 저희 친정엄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는데 친정에서도 이혼을 당장 하라고 난리가 나게 되었죠. 저 혼자만 삭히면 될 일을 친정엄마까지 알게 되자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쓰리더라고요. 다 들었어. 너 이혼해 당장.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 집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사니? 이혼이 흠도 아니야 요샌. 당장 나오고 애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엄마가 다 키워줄 거니까.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나아. 알겠니? 얼른 이혼해. 엄마, 어떻게 알았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애들 아빠인데. 애들은 아빠 좋아하잖아.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미안해요. 김서방 전화 왔어. 너 좀 설득하라고.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니? 당장 이혼해. 아무래도 김서방 잠깐 바람 아닌 것 같더라. 말투부터가 예전이랑 달라. 능력도 없는 거 내 딸이 벌어먹여줬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이혼을 요구해? 오히려 잘 된 거야. 엄마는 김서방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회사도 하루 나가고 그만두고 뭐든 자기 맘대로. 그런 남편 없는 게 나아. 엄마 믿고 이혼해. 잠깐 마음 아픈 거야. 지나고 나면 오히려 잘 됐다 싶을 거야. 내가 아빠 없이 컸잖아. 애들한테 그런 부재 주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어려서 아빠가 그리웠거든. 뭐? 이 미련한 거사.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리고 넌 아빠가 돌아가신 거잖아. 그거랑 이게 같아?
아유, 이 철딱서니. 친정엄마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땐 왜 그렇게 남편에게 집착을 했는지, 오히려 아이들의 행복을 생각하면 아빠가 꼭 있어야 된다라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간녀마저 임신을 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이 이혼을 종용하자 저 역시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찰나 그래도 가족이니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방문을 하였고 시어머니라도 잘 설득해서 남편의 마음마저 붙잡아 보자라는 심정이었어요. 그때 당시엔 상간녀 아이라도 키워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남편을 붙잡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시댁에 방문을 했고 시어머니는 반가워하지 않는 얼굴을 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이 저에게 빨리 집에 가라며 호통을 치셨고 왜 그랬는지 이유가 곧 밝혀졌어요. 왜 연락도 없이 와? 오늘 누구 오기로 했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가거라. 나 설득할 생각 말고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미주라고 해요. 어머, 제가 오늘 오면 안 되는 거였나요? 당황스럽네요. 아, 당신 여기가 어디라고?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이혼한다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가. 애들 앞에서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아, 당신 전부인? 아, 안녕하세요. 제 얘긴 들으셨죠? 저 이 사람이랑 재혼할 거니까 깨끗이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들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그리고 뭐? 재혼?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리 당당해? 당신도 제정신이 아니지? 정신사납다. 당장 가. 여기가 어디라고 너야말로 그렇게 무례하게 그러는 거냐? 애들 데리고 못 볼 걸 보이지 말고 빨리 가. 내가 낳은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도 버젓이 시댁에 인사온 정신나간 상간녀였고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건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고 인사를 받는다고 한 것이었고 아이들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는데 고학년인 두 딸은 뭐가 뭔지 다 아는 눈치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 상간녀를 보고 달려나온 셋째의 한마디에 내 셋째 얼굴을 보자마자 창백히 질려 상간녀는 벌벌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남편과 시어머니조차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어요. 어? 거지 아줌마다. 아줌마, 나 알죠? 그때 아줌마가 저 귀엽다고 엿도 주고 그랬잖아요. 내 친구랑. 근데 우리 아빠랑 무슨 사이길래 여기 온 거예요? 오늘은 시장에 안 가나 보죠? 엄마, 그때 내가 말한 각소리 아줌마야. 나한테 엿준. 뭐? 각소리? 그때 네가 말한? 재력가라고 하더니 시장에서 엿파는 각소리였구나. 당신도 잘 알고 있었고? 뭐?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식분 사업 한다고 하지 않았어? 각설이라니. 그리고 시장은 또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 남편의 상간녀는 시장에서 엿을 팔고 재롱을 떠는 각설이였습니다. 직업에 기천은 없다지만 체면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어머님은 이 부분이 용서가 되지 않는 듯하였고 남편마저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거대 베이커리 사장인 줄 알았던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바람을 피우게 된 것이고 본인이 각설이라는 말을 숨기고 식품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곳저곳에서 대출을 받게 한 뒤 본인 회사에 투자를 하라며 명품 공세를 갖다 바친 것이었어요.
아니, 이럴 수는 없지. 내가 너 시장에서 엿파는 애인 거 알았으면 허락했겠어? 친정 잘 사는 며느리 두고 내가 왜 너같이 각설이 같은 며느리를 둬야 하냐고. 너 식품 사업 한다고 했잖아. 다 거짓말이었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 어머, 식품 사업 맞잖아요. 저 엿대다 팔아요. 이것도 사업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든 제 직업인데 뭘 그러세요? 어차피 저 이 사람 아이도 가졌으니까 더 이상 말 마세요. 그렇게 원하던 아들 손주 낳아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네가 말이 많아. 너 지금 노인네라고 했어? 아니 어쩌다 저런 화상을 데려와서. 얘 어미야, 저 여자 말하는 뽐새 봐라. 뭐란 말 좀 해봐. 뭘 저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세요? 어머님 저보고 가라면서요. 이제야 잘 어울리는 그림 같네요. 부자 여자친구라더니 엿 팔면서 부자 됐나 보지. 이렇게 보니까 당신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빠져줘야겠어. 얘들아, 가자. 엄마가 이렇게 애쓰고 지키려 했던 가정이 너희 할머니랑 아빠가 이렇게 부시는구나. 잘 봤지? 얼른 가자. 엄마한텐 니들만 있으면 돼. 아빠, 진짜 실망이야. 우리가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 다신 아빠 안 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얘들아, 가자.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 고학년이었던 첫째와 둘째는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렇게 딸들과 전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난리가 났지만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 끝끝내 지키려 했던 가정이었지만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대놓고 상간녀를 옹호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 제 선택이 틀렸다는 것을 각성하게 되었어요. 전 엄마의 권유에 따라 변호사를 만나 차근차근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상간녀와 그리고 뱃속 아이까지 있었던 마당인지라 모든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제야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미안해. 내가 미쳤지, 널 두고. 난 진짜 그 여자한테 놀아난 거야. 내가 엿파는 여자인 줄 알았으면 만났겠냐? 너 같은 여자를 두고. 그러니까 나도 속은 거라고. 이해해주면 안 될까? 우리 자식만 셋인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니? 그러게, 자식만 셋을 두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각설이라고 하니까 도저히 정이 안 가? 직업의 기천이 어디 있니? 너도 백수잖아. 별 볼 일 없는 거 마찬가지고 오히려 너에 비하면 열심히 사는 네 여자친구 아닌가? 너랑 네 엄마 눈만 높아져가지고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 벌 받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네 애는 책임져야지. 애들이 아빠 안 본다고 난리야. 양육권 친권은 내가 가져갈 거야. 그리 알아. 그리고 위자료 준비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는 당신이니까. 예, 미안하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너 같은 며느리를 두고 제발 그러지 말고 마음 좀 돌려줘. 내가 우리 손녀들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되니?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실수라고 생각해. 남자들 한 번쯤 다 그러잖니. 마음 넓잖아 너. 착각하셨나 본데 저 참을 만큼 참았거든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나가라고 소리쳐놓고 이제 와서 손녀들 걱정을 하세요? 막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언니들 따라 아빠랑 할머니 안 보겠다네요. 이제 답이 됐죠? 하실 얘기 있음 제 변호사한테 해주세요.
그리고 소송을 이어갔는데 역시나 상간녀 소송도 하게 되었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결국엔 저의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그러면서 아이도 낳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아닌 또 딸이더라고요. 아니, 아들을 낳으랬더니 또 딸을 낳아? 아유, 내가 미쳤지. 저런 것을 며느리라고. 너 당장 네 딸 데리고 나가. 저 아니면 어떻게 먹고 사시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그래봤자 당신 전 며느리 안 돌아오니까 미련 버리시고 저한테 잘하세요. 저 아니면 밥도 못 얻어 드실 거니까. 누구 좋아서 여기 붙어있는 줄 아나. 당신 아들 별 볼 일 없으니 자존심 그만 세우세요. 아셨어요? 뭐 아들이 대단한 줄 아는 게 진짜 어이없네. 직업도 없고 백수 아들을 둔 주제에. 뭐야? 네가 감히 네 아들을 무시해? 우리 전 며느리는 네 아들이라면 꿈뻑 죽었는데 어쩌다 이런 것을 내가. 제가 어머님 버릇도 좀 고쳐드려야겠네요.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 시키실 생각이라면 절대 용납 못하니 그러셔요. 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각설이에 아들도 못 낳는 게 본인 아들을 끼워냈다며 상간녀에게 엄청 퍼부으셨지만 상간녀 또한 시장에서 한두 해 지낸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고 오히려 시어머니와 남편을 휘어잡아 꼼짝 못하게 했어요. 남편은 이 과정에서도 비겁하게 상간녀와 본인의 아기를 저버리고 저에게 오려고 엄청 많은 회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면 평생 너한테 절하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라.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너랑 산다고 해도 내가 뜯어 말릴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딸이 좋대서 받아들였더니만 감히 바람을 피워? 지가 여태까지 살림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뻔뻔하게 당장 꺼져! 장모님,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그리 하세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대리일 사이라도 하라고 하면 할 테니까 제발요. 내 딸이 이제 너랑 니네 엄마까지 먹여 살리는 꼴 못 봐. 그동안엔 네가 착하고 우리 딸을 끔찍이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다 참았는데 모든 걸 안 이상 넌 탈락이야. 다신 볼 일 없었으면 하고 이번 소송 끝나는 대로 내 딸 집에서 짐 싸가지고 나가. 저에게 회유하는 남편에게 저 대신 엄마가 퍼부으셨고 남편은 그럼에도 절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기가 엄청 센 상간녀에게도 꼼짝 못하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상간녀를 떼어낼 방법조차 모르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어리고 잘 사는 여자인 줄 알아서 저까지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 상간녀를 끔찍해하는 남편을 보니 웃음이 나왔어요. 유부남한테 처녀가 애까지 가져줬으면 고맙다고 절을 할 것이지. 내가 유부남 만나서 그 여자한테 위자료 주고 나도 피해자예요. 그리고 내가 뭘 거짓말을 했다고? 지도 베이커리 사장이라고 거짓말했으면서 결국엔 그것도 네 전 와이프 거잖아. 그러면 나도 속은 거야. 알아? 시장 말고 나도 카페 사장 좀 돼보나 했더니 이제 당신 직업 없어졌으니 나 따라다니면서 일이나 배워. 지금 우리 아들한테 너 따라 각설이나 하라는 거냐?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이 다 있어 진짜. 말도 안 돼. 이제 그쪽들 밥줄이 나 아니에요? 보아하니 전 와이프가 다 먹여 살렸나 본데 나도 내 딸 때문에 참는 거니 그리 아세요. 아, 진짜 머리가 깨지겠다. 내가 어쩌다 너 같은 애를. 나도 베이커리가
내 거라고 속인 거지만 너처럼 부자 행세는 안 했어. 너 때문에 받은 대출이랑 이런 거 다 어쩔 거야? 그렇게 명품 사다 주면서 회유를 하더니 베이커리 때문에 그런 거였지? 당연하지. 내가 애세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났겠어? 다 나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머물러. 네 애까지 가졌는데 뭘 어쩔 건데? 네 와이프는 나한테 절을 해야 할 거다. 내가 이런 남자인 줄도 모르고 나도 돈에 눈이 멀어서 아유! 대출값은 너랑 나랑 이제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갚아야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이 일 쉬운 거 아니니까. 아우 짜증나 인생 진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에게 명품을 사주고 대출을 받아주고 그러다가 결국 그게 다 본인들의 빚이 된 거예요. 본인들의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설치다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된 꼴을 보니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베이커리 말고는 모든 것이 엄마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고 베이커리마저 아무것도 본인이 관여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재산 분할을 받기 힘들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직원들조차 입을 모아 남편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서서 증인을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전 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내면서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속이 후련하냐? 애들 아빠한테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차가운 애인지 몰랐어. 내가 알던 애 맞나 싶어 정말.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난 끝까지 널 용서하려고 했고 받아들이려고 했어. 날 이렇게 만든 건 네 잘못이야. 남 탓하지 마. 그리고 상간녀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고 아이들과 묵묵히 지냈습니다. 남편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혼이라는 아픔이 꽤 크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엄마가 물심양면 심적으로 많은 위로가 돼주어 버틸 수 있었고 딸들은 참 착하게도 더 바르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아빠와 있는 면접날조차도 딸들은 아빠와 할머니를 만나기 거부하여 사실상 딸들과 시댁은 손절을 하게 되었답니다. 한동안 딸들을 붙잡아 저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한 남편이었지만 딸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아 저와 연락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른 뒤 딸들과 시장에 갔는데 그곳에 남편과 상간녀가 각설이 춤을 추면서 엿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우습던지. 하지만 딸들이 볼까봐 얼른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정말 고소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딸들한텐 마지막 아빠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리고 남편은 결국에 한 군데 오래 다니지도 못하니 각설이 상간녀를 만나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며 엿을 파는 신세가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게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니 돌아다니며 일을 하는 것도 괜찮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더더욱 성숙해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혼을 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오히려 행복하네요. 여러분들도 괜한 것에 매달리시고 계시다면 깨끗이 털어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날이 아직 많이 추운데 옷 따뜻이 입으시고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여성입니다. 재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왜 생겨났는지 참 알 것도 같지 않나요? 전 어려서 아버지랑만 단둘이 살았어요. 엄마의 기억은 나지만 엄마가 집을 나간 후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궁금해한 적도 없었어요. 그것이 아버지에게 예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진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의사가 되었고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려운 환경에서 드문 케이스인 저와는 달리 남편 집은 원래도 부유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부유한 시어머니는 가난한 저를 그렇게 살갑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적대시하였죠. 뭐 며느리 자리가 개천에서 선녀가 난 것도 나쁘지 않지. 말대꾸도 안 할 거고 오히려 본인 분수도 잘 알 거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서 너랑 우리 윤호 결혼시키는 거야.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무식하지도 않을 거고, 안 그러니? 그러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렴. 제 가정 형편이 어머니에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최대한 윤호 씨와 잘 살아보도록 할 테니 좋은 모습만 많이 봐주세요. 잘 봐줄 게 있니? 네가 잘하면 나쁘게 보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내 마음에 안 든다면 당연히 나쁘게 볼 것이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절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사라는 이유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히려 잘 살아서 콧대 높은 여자애들보다 못 사니까 우리 집에 순종할 거라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저렇게 제 면전에 대고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지라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고 저희는 신혼살림을 차려 결혼 생활을 이어갔었죠. 남편은 그래도 저와 의대 동기였고 같은 대학병원 의사였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 친구들로는 대규모 행사거든? 윤우한테 듣기로는 너 오늘 오프라고 하던데 맞니? 그럼 이따 장 좀 봐서 우리 집에 좀 오거라. 결혼하고 친구들 대접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이럴 때 대접 한번 해야지. 안 그러니? 이따 들리렴. 네, 어머니. 그럼 장 어떤 거 볼까요? 드시고 싶은 거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서 장 봐갈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가 알아서 센스 있게 할 수 없어? 뭐 일일이 내가 말해줘야겠니? 그냥 알아서 네가 잘할 수 있는 걸로 봐와. 아주머니 있으니까 둘이 그렇게 요리하면 된다. 그냥 넌 요리만 해주러 오는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알겠어? 가끔 저렇게 아나무인같이 시어머니의 행동이 있었지만 잘 사는 며느리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살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날 며느리로 잘 받아주시겠지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렇게 장을 보고 어머니의 호출에 부랴부랴 시댁에 가서 도우미 아주머니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 친구분들이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 소개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정말 딱 음식 장만만 시키셨습니다. 아무래도 가난한 며느리라 한 번도 선보이기가 창피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안 좋았죠. 아유, 어서 와. 얼굴 잊어먹겠다. 아니, 영숙이 너는 윤호 결혼식에도 못 왔다면서 무슨 부조를 그렇게나 많이 했어? 아유, 못 갔으니까 더 많이 해야지. 어디 너랑 나랑 1, 2년 안 세월이니? 축하해, 며느리 본 거. 근데 며느리는 어디 있어? 아, 볼 거 없어. 뭐가 예쁜 얼굴이라고 보니? 에휴, 내가 말했잖아. 그냥 대충 구색만 맞춰서 드렸어. 의사니까. 똑똑은 할 거 아니야. 친정 쪽은 볼 거 전혀 없는 애고. 처음엔 길길이 날뛰었는데 차라리 없이 살았으니까 말은 잘 듣겠더라고. 찜해 놓은 신부감은 따로 있는데 뭐 그게 내 마음대로 되니? 그래도 그냥 머리 하나 똑똑하니까 이거라도 만족해야지.
아유, 그래. 너 진짜 머리 잘 썼다. 그래야지. 요새 있는 집 딸들이 더해. 얼마나 요물인데. 차라리 똑똑한데 없이 사는 애들이 며느리 들이기엔 딱이지. 그래도 의사 며느리니까 너 어디 가서 기 좀 펴겠다. 윤호 의사라고 굉장히 좋아했잖아. 아휴. 난 내심 우리 윤호랑 은채랑 잘 되길 바랬는데 아쉽다 얘. 내가 윤호 얼마나 좋게 봤어. 안 그래? 다정하고 착실하고. 아유, 그러게 말이야. 아유, 이래서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나 봐. 뭐 그나마 우리 윤호한테 기생하지 않으니까 그건 좀 낫지. 머리까지 텅텅 비었어 봐. 내가 허락했겠니? 나 진짜 그 꼴은 못 봐. 그래도 나름 똑똑한 모양이야. 진료도 잘 보고. 에휴. 뻔히 주방까지 어머니와 친구분이 나누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제 소개는커녕 저의 험담을 웃으면서 하고 계신 어머님을 보고 이렇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찜해놓은 며느리도 있다는 말에 사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내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저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니. 그날 무슨 정신으로 손님을 치렀는지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멘탈이 나가 있었어요. 그렇게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 전 어머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따지고 싶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의 대답이 더 가관이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친구분들한테 친정이 어떻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지원해서 얘기했니? 너 친정 못 살잖아. 너희 아버지 막리라면서 너 키우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다고 말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네가 의사 아니었으면 이런 로열 패밀리에 입성할 수나 있었겠니? 참나. 로열 패밀리요? 로열 패밀리인데 말은 참 가리지 못하시네요. 저희 아버지 막일 하셨어도 한 번도 저 욕먹이게 키운 적 없으시고요. 돈만 없을 뿐이지 인성 훌륭하신 분이라 어디 가서 욕먹으실 분은 아니에요. 어머님, 그렇게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참겠지만 한 번만 더 그러면 참지 않겠어요. 제 말 명심하셨으면 해요. 저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당할 일 하지 않았으니까. 아이고,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말이라도 하겠니? 내가 내 집에서 내 입으로 내 친구들한테 떠드는 소리도 눈치 봐야 한다니. 참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 듯 입이 벌어지셨고 그날부터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고부 갈등이 극대화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마냥 참기만 했을 때는 그래도 어머님이 가끔 말을 모질게 할 때 빼고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많이 내셨거든요. 하지만 저 역시도 참지 않으니 마음의 병은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도 원래 저의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딱히 저와 어머니 사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진 않았어요. 그저 더 큰 싸움이 나지 않게 중재를 할 뿐이었죠. 가난해서 고분고분 말 잘 들을 것 같아 드렸더니 완전히 딴판이네. 이럴 거면 내가 널 왜 며느리로 받겠니? 잘 사는 애들로 며느리 얻지. 아유, 속았네 속았어. 윤호 너 그래도 쟤랑 살 거야? 애 없을 때 갈라서. 엄마 진짜 이 꼴 보기 힘들다. 제 인생이에요.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난한 게 왜 제가 되나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하는 건 정말 어느 나라 인성인가요, 어머니? 윤호 씨가 어머니 안 닮은 게 천만 다행이네요. 이제 당신도 그만해. 어머니한테 또박또박 말댔고. 그냥 좀 그러려니 할 수 없어? 둘 다 제발 그만 좀 해요. 시댁에 오면 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러다 저희 병원에 어머님 친구분이 예약을 하셨던 날이 있었어요. 제가 유방외과를 전문을 하고 있다 보니 어머님 친구분이 제 앞으로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다행히 그 친구분은 어머니와 달리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 친절하셨어요. 그래도 그런 친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어머, 숙자 며느리라고 해서 여기로 예약했는데 결혼식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수수하고 예쁘네. 나 기억나요? 어머, 네. 오늘 불편한 곳 있으셔서 오신 거죠? 기억나요. 인상이 굉장히 좋으셔서 결혼식에서도 좋게 생각했거든요. 어머, 말도 예쁘게 하네. 숙자는 어쩜 이리 예쁜 며느리를 얻었을까? 똑똑하고 밝고 내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한테는 한없이 모자란 며느리인데요, 뭘. 오늘 진료 잘 봐드릴게요. 의뢰하시는 소리였지만 참 고마웠어요. 어머님한테도 못 들어본 소리를 들었으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진료를 봐드렸어요. 어머님 친구분들은 다 어머님 같으실 줄 알았는데 저의 생각이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진료가 끝이 나고 어머님 친구분은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고 가셨죠. 그리고 어머님 친구분들 모임 때 그 얘기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니, 며느리 되게 괜찮던데? 어찌나 친절하던지. 야, 너 며느리 잘 얻었더라. 가난한 게 뭐가 어떻다고? 참 좋게 생각해. 가난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되바라졌다고. 네가 몰라서 그래. 하여튼 거기서 진료 보니까 잘해주디? 아유, 그럼. 싹싹하고 친절하고 어찌나 상냥하던지.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얼굴도 예쁘고 나 같으면 모시고 살겠다. 며느리 너무 구박하지 마. 다 돌아온다. 네가 윤호 말고 또 누가 있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해줘.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지. 돈으로 지가 갈리는 건데 이 세상이 요즘 애들 말로 흙수저가 어디 금수저 된다니? 안 그러니 숙자야? 아직도 나는 은채랑 윤호랑 안 맺어진 게 너무 아깝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돈이 될 수 있었는데. 아휴, 얼굴은 몰라도 네 얘기만 들었을 땐 며느리 진짜 별로 같아. 대바라진 게 꼭 엄마 없는 티가 난다고 해야 하나?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해. 아유, 누가 아니라니. 어쩜 하여튼 나랑 영숙이는 옛날부터 아주 말이 잘 통한다니까. 안 그러니? 너네 만나서 스트레스나 풀어야지. 어머니 친구분들이지만 그래도 저에게 진료를 보셨던 아주머니는 제 칭찬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 친구분 중 한 분은 역시나 어머님처럼 얘기를 하셨다고 했고요. 별 개의치 않았지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이 저와 남편을 시댁에 부르는 일이 있었어요. 영숙이 아주머니 따님분이 놀러 왔다고 말이죠. 알고 보니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지냈던 터라 자주 집을 오고 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과 저를 불렀다는 게 좀 찝찝했지만 어머님이 불렀으니 안 갈 수도 없어서 갔습니다. 윤호야, 영숙이 아줌마 딸 기억나지? 은채잖아. 어쩜 유학 갔다고 하더니 이제 귀국한 거야? 아유, 예뻐라. 네, 아줌마. 귀국하자마자 엄마한테 안 가고 이리로 온 거예요. 오빠, 잘 지냈어? 아, 이분이 오빠랑 결혼한? 아유, 은채 너무 예뻐졌네. 아유, 영숙이가 그렇게 입에 발리게 칭찬을 하더니. 그래서 미술 전공한다며? 곱다 코와. 그러게, 윤채, 너 진짜 예뻐졌다. 어릴 때는 못생겼더니. 아, 여보, 인사해. 어릴 때 동네 동생이야.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미정이라고 해요. 얘기는 들었었는데 처음 뵙네요. 시차 적응하기 힘드시죠? 바로 오신 거면 힘드실 텐데. 아니요, 뭐 괜찮아요. 근데 윤호 오빠가 결혼한 사람이라고 해서 기대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 오빠 외모는 안 봤었구나. 아유, 우리 은채 유머 감각 좀 봐라. 윤호가 원래 여자 볼 줄을 잘 몰라. 아유, 난 우리 은채랑 윤호랑 짝됐으면 했는데. 아,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무슨 제가 외모를 안 봐요? 외모를 봤으니까 미정이랑 결혼했죠. 야, 윤채, 까불래? 이게 뭐지 싶었어요. 시어머니 모임 날도 그렇게 미운 말만 골라 하던, 얼굴도 못 본 목소리만 까랑까랑 하던 아줌마의 딸도 그 아줌마와 똑같이 말을 막 하더군요. 참 뼛속까지 무례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심부름을 시키기 시작했죠. 어찌나 그 여자를 공주 모시듯 모시던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점찍어둔 며느리였어요. 참 저랑은 완전 반대로 대해주더라고요. 자괴감이 몰려왔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예, 가서 다과 좀 내와라. 빠릿빠릿하지 못하니? 은채, 멜론 좋아하니? 외국에서 밥도 못 먹었나 봐. 어쩜 이리 말랐어? 아니에요, 아주머니. 뭐 여자가 이 정도는 되어야죠. 하여튼 오랜만에 아주머니 얼굴 보고 너무 좋아요. 오빠, 우리는 밖에서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자. 우리 옛날에 되게 잘 놀았잖아. 안 그래? 난 오빠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은데. 그래, 어느이처럼 잘 지내면 좋지. 우리 윤호도 외동이고 너도 외동이니까 서로 의지도 되고. 아유, 잘 어울린다 정말. 아, 엄마, 자꾸 왜 그래요? 뭘 잘 어울려? 은채는 그냥 동생이지. 시간 되면 미정이랑 같이 밖에서 밥 사줄게. 난 오빠랑 둘이 보고 싶은데. 낯가리는 거 알면서. 왜? 이제 유부남이라고 동생한테 시간도 안 내주는 거야? 웃긴다. 무슨 네가 여자냐? 시간이야 낼 수 있지. 어쨌든 오빠 바쁘니까 안 바쁜 날로 날 잡아서 밥이나 먹던지. 오케이? 남편이 그 여자에게 철벽을 치자 표정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고소했어요. 딱 어머님과 잘 어울리는 며느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돈밖에 모르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게 정말 어머니와 비슷했거든요. 그날도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었죠. 그리고 그날 은채라는 여자는 어머님네서 오랜만에 자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고 남편과 집을 나섰고요. 되게 웃긴다. 어머님이랑 친한가 봐.
그렇게 잠도 자고 할 정도면? 엄마 친구인데도 되게 잘 지내네. 신기해. 안 그래?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깝게 지내서 아무래도 불편한 건 없지. 엄마가 은채 많이 예뻐하기도 했고, 우리 엄마가 딸이 없잖아. 아무래도 딸처럼 생각하셔서 더 그러신 것 같아. 혹시 그것 때문에 기분 많이 나빴던 건 아니지? 어때? 그냥 아쉽긴 하지. 나도 좀 여유가 있었으면 어머님이랑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돈 없는 그 이유 하나로 어머님이 나 안 좋아하시는 거니까 아쉽긴 해. 처음엔 노력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오히려 미안하지. 그래도 나한텐 너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마.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속상하다. 그래도 남편의 위로가 많이 힘이 되었죠. 그 여자를 본 순간 찝찝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랑은 절대 엮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실망감을 주듯이 퇴근 후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사실 의심하면 안 되지만 어머님 친구분 딸이 왔다 간 후로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게 잦아진 남편에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 여자는 남편에게 마음이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만 갔죠. 남편이랑 싸움도 잦아졌고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오늘 약속이 있다는 말 없었잖아. 항상 늦지도 않았으면서 요즘 너무 늦는다 자기? 나도 사생활이 있지. 그냥 좀 누구 좀 만났어. 이런 거 일일이 보고해야 해? 너 의심하는 거야? 지금 나를? 의심이 아니라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무슨 일 있는지. 왜 이렇게 흥분이야? 오히려 더 의심되게? 네가 이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예민해가지고. 어쨌든 별일 아니니까 신경 꺼. 제 말이 귀찮다는 남편에게 참 실망을 했죠. 반복되는 싸움에 지친 저도 이제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 아빠 드릴 선물을 고를 겸 일 끝나고 백화점에 갔죠. 오랜만에 백화점 방문이라 안 입던 샤넬 재킷도 입고 방문을 하였는데 그곳에서 아주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 인생 최초로 어이없는 일이었죠. 한참을 아빠 선물을 고르고 있을 무렵 저기 멀리서 어머님이 예뻐하는 그 은채라는 여자와 옆에 한 중년 여성이 걸어오더라고요. 제 앞으로 저벅저벅 말이에요. 중년 여성의 얼굴을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은채라는 얼굴은 똑똑히 기억했기에 알 수 있었죠. 제 앞에 서자마자 얼굴 볼 새도 없이 바로 제 뺨부터 갈기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제 고개가 반쯤 돌아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게 뭔 일이지 하고 고개를 돌렸을 때 마주한 그 얼굴 똑똑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반격할 틈도 없이 말을 이어나가더라고요. 딱 보니 훔친 거네. 이거 우리 딸이 지난번에 너 시엄마 집에 벗어놓고 간 샤넬 재킷이잖아. 한참을 찾아도 안 보이던데 네가 입고 있네. 가난하다고 말은 들었는데 우리 은채가 알아봐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도둑년을 놓칠 뻔했잖아. 너 콩밥 한번 먹을래? 고개를 젖히고 제대로 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얼굴이더라고요. 25년 전 저를 두고 사라진 친엄마 말이에요. 시댁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음성이었지만 이렇게 제대로 보니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매몰차게 절 버리고 떠난 친엄마 말이에요. 8살쯤 절 버리고 간 그 얼굴 그대로더라고요.
저 여자와야 나와 8살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 그때도 엄마는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증명한 꼴이죠. 치가 떨리도록 싫었습니다. 친엄마를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더럽게 마주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집 나갈 때 뱃속에 저 아이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도둑이라뇨? 이거 제 옷이에요. 어쩌다 따님이랑 같은 옷이 있었나 본데 따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셨나요? 당황스럽네요. 초면에 다짜고짜 뺨을. 아니 그보다도 조영숙 씨 아닌가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내 옷 훔친 거잖아.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새 너네 시엄마 집에서 홀랑 가져간 거니? 우리 엄마 이름이 조영숙인 건 또 어떻게 알았대? 엄마, 이 여자 알아? 이 여자가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알아? 기가 막혀. 김감용 씨 아시죠? 저희 아빠입니다. 이쯤 하면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예상이 가시죠?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의 입에서 아빠의 이름 석자가 나오자 그 여자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그리고 딸에게 먼저 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가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참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살고 있었다니 말이에요. 너 얼른 집에 가 있어. 나 이 아가씨랑 할 말이 좀 있거든. 얼른. 엄마가 나중에 설명할게. 빨리 가 있으란 말이야. 왜요? 왜 가 있으래? 아니 딸도 못 알아보고 뺨을 쳐?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날 따윈 잊었겠지. 그러니까 그러고 살았겠지. 당신이 버린 딸 그렇게 시엄마랑 짝짝꿍돼서 씹으니 좋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엄마 없이 자랐는데. 근데 당신은 딸 낳고 잘 살았네. 죄책감 하나도 없어? 당신 얘기 들어보면 돈이 제일 중요하던데. 그래서 우리 아빠 버린 거구나. 나랑 우리 아빠. 아니야? 아니, 저기 그럼 네가 미정이야? 미정아,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응?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그럼 내 딸 뺨을... 왜? 나 도둑년으로 몰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딸 뺨이라고 하니까 아까워? 이중인격 사이코패스 같으니라고. 아니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친엄마라니? 이게 다 뭐냐고. 그리고 당신 옷이나 벗고 얘기해. 어디서? 전 옷을 벗으라는 그 은채라는 애의 말에 뺨을 날렸습니다. 저도 맞았으니 본인 딸도 맞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뺨을 치자 그 여자는 억울하단 듯이 소리를 지르고 악다구니를 쓰더라고요. 옆에 있던 친엄만 아무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구경하더라고요. 창피한 것도 몰랐습니다. 저 역시도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너도 맞아야지. 나도 너네 엄마한테 맞았잖아? 그리고 이 옷 내 거라고. 이 옷 어디 너만 살 수 있는 줄 알아? 너 미술한다고? 꼴랑 얼마 버니? 너 내가 얼마 버는 줄이나 알고 나대는 거야. 기껏해야 부모 돈으로 기생하는 주제에 어디서 나대? 뭐라고? 주제 파악 못하는 건 너지. 너 오빠가 요즘 늦지 않아? 오빠가 뭐하고 다니는 줄도 모르면서 참나. 왜? 너랑 바람났니? 그게 너였어? 그래.
요새 늦더라. 보는 눈이 겨우. 너 가져. 걱정 마. 너 가지게 해줄 테니까. 오빠가 너랑 사는 거 지긋지긋하대. 알아? 나같이 연기가 좋단다. 그리고 너랑 어울리기나 해? 우리 오빠가? 참나. 전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아 자리를 서둘러 떠나버렸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도 없었어요.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날 남편 차에 가서 증거를 잡아보려고 갔죠. 이혼은 할 거지만 확실하게 블랙박스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차에 저와 똑같은 샤넬 재킷이 벗어져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렇게 찾던 샤넬 재킷이 제 신랑 차에 있더라고요.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믿었던 남편은 저 몰래 매일같이 그 여자를 만나고 다녔던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 겉옷도 어디다 벗어놓은지도 모르고 찾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제 친엄마의 딸이더라고요. 전 이가 부득부득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연놈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친엄마는 어떻게 골탕 먹일까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친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친엄마는 저에게 빌면서 애원을 하더라고요. 어찌나 꼴이 우습던지. 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날 이렇게 아프게 한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었죠. 의사 됐구나. 윤호 와이프 이름이 미정이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설마 했어. 그래도 이렇게 잘 커줘서 너무 고맙다. 할 말 있음 빨리 하고 가요.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돈 없는 것들이랑은 상종 안 하잖아, 당신. 왜? 나한테 할 말이 뭔데? 염치 없지만 지금 은채 아빠는 나 애가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돈은 얼마든지 해줄게, 어? 그 말 하려고 여기까지 행차하셨어? 그렇게는 못하겠는데? 당신도 무너져 봐야지. 우리 아빠가 무너졌던 것처럼. 돈? 얼마나 줄 수 있는데? 뭐 병원 차려줄 수 있어? 그 정도도 못 해줄 거면 돈 있다고 나대지 마. 알겠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 제발. 그날 은채한테도 그냥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네가 달라는 돈은 다 해줄게. 그리고 우리 은채, 윤호랑 정리시킬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미안하다 정말. 엄마라고 이렇게까지 염치가 없다니. 바람 피우고 집 나간 주제에 어디서 말이 많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8살 때 그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해. 알아? 아빠한테 묻지도 않았어. 한평생 그냥 가난해서 나갔거니 했다고. 알아? 당신 딸 설마 그때 배에 있었던 건 아니지? 그러면 정말 인간 말종이야. 친엄마는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어요. 가소롭더라고요. 그렇게 시엄마와 짝짝꿍 맞아서 저를 욕하더니 이제는 한 번만 봐달라고 했으니까요.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둔 것이 수치스러웠으니까요. 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도 이렇게 아픈 만큼 모든 사람들이 아파야 한다고 말을 했죠. 친엄마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가소로웠죠. 그리고 당신 딸 평생 상간녀 딱지 붙으면서 살 줄 알아. 알겠어? 나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딸, 내 남편, 그리고 당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냥. 우리 그 콧대 높은 시엄마가 알면 뭐라고 할까?
당신도 끝이야, 알겠어? 내 눈앞에서 꺼져. 내가 이렇게 빌게. 우리 딸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어? 병원 네가 원하면 차려줄게, 응? 그러니까 제발, 미안하다. 전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부 동생 그 딸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요. 제가 상간녀 소송을 걸자 오히려 더티하게 나오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남편을 포기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상간녀? 그래, 마음껏 걸어요. 위자료 줄 테니까. 오빠랑 이혼하고 난 오빠랑 새 출발하면 돼. 끼리끼리 어울려야지, 안 그래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네. 오빠 옆은 내가 있어야 어울리지. 당신같이 백도 돈도 없는 사람이 어울리겠어? 그래, 어떡하니? 이 백도 돈도 없는 내가 네 핏줄이라 너 참 안타깝겠다. 위자료만 줄 것 같지? 너 사회생활 내가 못하게 할 거야. 시엄마가 알면 널 받아줄까? 너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데 딸 버리고 간 아줌마 딸을 받아줄까 과연? 어디 지금은 꿈만 꾸셔.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선 혼인무효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결혼 기간도 꽤 유지를 했었고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 이혼 소송을 했죠.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 편이었고요.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지만 상간녀 위자료는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이 일이 커져 친엄마의 남편이 알게 되었고 친엄마의 과거를 알게 된 계기가 되었죠. 남편도 제 친엄마가 은채라는 여자의 친엄마라고 하니 놀란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매우 놀랐고요. 그 상간녀도 자기 엄마에게 악을 쓰며 뭐라고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아주 쇼가 그런 쇼가 없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속이고 지금까지 살 수가 있어? 난 이제 당신에게 신뢰를 잃었어. 이혼해. 그리고 우리 은채 망친 건 당신이야. 알겠어? 이제 김변이랑 얘기해. 나 보는 일은 없을 거야. 아휴, 기가 막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지켰네, 내가. 여보,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요. 그게 철없을 때 만든 아이예요. 네? 여보, 내가 이혼하면 어디로 가라고? 아, 엄마, 나 볼 생각 마. 엄마 때문에 윤호 오빠랑 결혼도 파토났어. 알아?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데 윤호 오빠를. 어떻게 저런 여자를 낳고 감쪽같이 살 수가 있어? 불결해. 알아? 다신 나랑 아빠 찾아올 생각 마. 알겠어? 끔찍하니까. 친엄마는 이혼 소송을 당해 이혼을 당했어요. 그리고 상간녀는 어이가 없게도 지 엄마를 안 본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남편에게 은채와의 결혼도 반대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으셨고요. 참 웃겼습니다. 결론은 남편의 새 출발도 깨지고 친엄마도 이혼당했고 상간녀도 제 남편과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상간녀는 미술학원에 취직을 했지만 제가 아는 동네 엄마들의 소문으로 거기마저도 취직이 취소당했어요. 지 발등을 자기가 찍은 셈이죠. 상간녀가 잘 살 수 있나요, 어디? 평생 상간녀 딱지 붙이며 살아야죠. 안 그런가요? 고소했어요, 아주. 미안하다.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 나 은채랑 정말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너한테 상처 주면 안 되는데.
꺼져. 네가 제일 나쁜 놈이니까. 단 한 번도 난 너한테 기댄 적 없어. 알아? 이럼 남이 낫지. 네가 낫겠니? 왜? 은채랑 파투나니까 이제 내가 아쉽나 보지? 넌 내가 너한테 건 기대마저 져버렸어. 너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 그냥. 너네 엄마한테 맞는 여자 찾아서 결혼해. 다른 여자들 신세 망치지 말고, 알겠어? 끔찍하다. 정말 너랑 결혼한 게. 그래도 배운 게 많아서 다행이야.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미친놈이지. 어떻게 너를 두고 그냥 잠깐 미쳤었나 봐. 어? 제발 한 번만. 아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너 사회생활도 이제 끝이야. 알겠어? 가만 안 둬. 어디 한번 얼굴 들고 잘 다녀봐. 알겠니? 남편은 이제와 저에게 잘못했다고 했지만 다신 제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죠. 이 일이 시엄마의 친구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콧대 높은 시엄마가 아주 자존심이 크게 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 모임에서 제명을 당했더라고요. 아들 교육 못 시킨 죄로요. 그리고 친엄마는 이혼도 당하고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이부 동생은 다시 유학길에 올랐고요. 아무래도 상간녀 딱지 때문에 여기선 도저히 취업을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전 남편과 같은 병원이라 이미 소문이 쫙 났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도 쓰레기라며 소문이 났고요. 전 병원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조그맣게 대출을 받아 유방외과를 개원했어요. 그래도 진료를 잘 본다고 소문이 나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주신 우리 아빠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살고 있죠. 본인도 힘든 시절 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두어주신 은혜를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어두웠지만 현재는 행복하니 이걸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슬픈 과거가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눈부신 앞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정말 황당한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건강이 점점 약해지시는 걸 느끼셨는지 저 몰래 보험을 알아보셔서 혼자 가입을 하셨죠. 5년 전에 아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었는데 그때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시다 보니 엄마는 그 일로 인해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와 제가 통화하는 걸 남편이 엿들었는지 통화를 끝내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이 저희 엄마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것 같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꺼냈는데 남편은 그걸 생각 없이 떠들고 다녔는지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모 입에서도 보험 얘기가 나왔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엄마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처럼 오해를 하고 계셔서 남편의 입방정에 화가 많이 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남편과 한바탕 하게 되었었죠. 쓸데없는 얘기를 왜 시댁 식구들에게 꺼내 놓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온전히 장모님이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오히려 당신이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 알아?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보험금 좀 나눠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야? 사람 일이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지만 우리 집안이 장모님 보험금에 눈독 들이겠소? 그래도 보험 들었다는 걸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였잖아. 사소한 오해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싹트게 한다는 거 몰라?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거 못 들었어? 보험금 나오면 당장 해외여행부터 알아보신다잖아.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야? 우리 엄마 아직까지 몸에 전혀 문제 없으셔. 그냥 예전에 아빠가 세상 떠나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셨는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으셨는지 내가 말려도 보험 가입을 하셨던 거라고. 그런데 암에 걸렸거나 말 못할 희귀병에 걸린 거 아니냐며 이상한 쪽으로 부풀리셨잖아. 그 말을 듣고 내 기분이 어땠는지 생각해 봤어? 아니면 그만인 거지.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설령 장모님이 세상 떠나셔서 보험금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돈을 당신 혼자 꿀꺽 할 건 아니잖아.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사용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여행 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잖아. 당신이 보장되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진 않았어도 최소 억 단위일 텐데 여행 보내드리는 거 그거 얼마 하지도 않잖아. 그런데 모처럼 만든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면서 뛰쳐나와야 했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너무 큰 실망을 하셨는지 상처까지 받았다고 하는 거 내가 겨우 진정시키고 온 거 몰라?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그 입방정만 안 떨었어도 이런 분위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지. 이 모든 게 당신이 자초한 일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잘은 아니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지내던 관계가 흔들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이런 제가 돈 때문에 거리를 두고 예민하게 행동하는 거라는 오해를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리 입 아프게 떠들어봤자 시댁 식구들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서운하게만 생각했고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닌데 시댁 식구들은 벌써부터 앞으로 들어오게 될 보험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저 혼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한동안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남편이 역으로 시부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네가 내 전화도 안 받고 우리 집에 올 생각도 안 해서 내가 직접 찾아왔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아예 얼굴 안 보고 살 생각이었던 거니? 왜 이렇게 나오겠어요? 나중에 장모님 세상 떠나시면 나오는 보험금 혼자 먹으려고 저희랑 미리 관계를 끊어내려는 거잖아요. 너무 속보이지 않아요?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만 돈 때문에 서로 등을 돌려야 되겠니? 오래간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웃으면 서로 좋잖아. 계속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가족들까지 등 돌리는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다. 혼자 욕심 부리면 나중에 벌 받는다는 거 몰라? 항상 마음을 곱게 써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돈 때문에 등을 돌린다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나오실 줄 몰랐는데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보험 들었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중을 위해 들어놓은 것 뿐이라고요. 당장 돈이 생기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꼭 저희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을 하시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웬만하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저도 더 이상은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당분간 이 사람이랑 떨어져서 지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막말로 나중에 보험금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어머님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정말 안 되겠네. 사람이 이래서 돈 앞에서는 진짜 성격이 나온다고 하더니 당신도 막상 눈앞에 보이는 돈 때문에 막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중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우리 부모님은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오신 건데 나랑 떨어져서 지내겠다는 말이 나와?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보다 보험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막말을 꺼낼 수 있어? 정말 이대로 나갈 거야? 그만하고 당신도 이제 그냥 오픈하는 게 어때? 생명보험 당신이랑 내 앞으로도 들어줘 있잖아. 우리도 자식들한테 도움되려고 들어둔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상당히 예민해진 것 같으니까 우리도 속 편하게 얘기하자고. 그래야 돈은 싸움이 안 나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에게 오해만 쌓이다 보면 문제만 더 커진다고. 아, 그러니까 두 분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셔서 저한테 더 막대하셨던 거네요. 어쩐지 보험 약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저희 엄마보다 일찍 가입하신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람만 알고 있었던 거네요. 우리가 함께한 8년의 시간 동안 나는 당신 가족에 대해 알고 있는 게 많이 없었나 봐. 오히려 잘 됐네.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 아버님, 어머님도 생명보험에 들었으니 우리 엄마한테 나오는 보험금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던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었네요. 저희 부부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우리 관계를 왜 다시 생각해봐? 그동안 당신이 물어보려 하지 않았으니까 알려주지 않았던 것 뿐이야. 물어봤으면 당연히 말을 했겠지. 벌써 내가 했던 말을 까먹은 거야? 당신이 우리 엄마랑 통화하는 거 엿들었을 때 아버님, 어머님은 보험 안 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오늘 아버님이 모든 진실을 알려주셨네.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했다는 걸 확실하게 밝혀주셨잖아.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뱉은 말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나는 아주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더 이상 대화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분간 우리 관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하은이는 내가 데리고 갈게. 어차피 당신은 지금까지 육아 한 번 도와준 적 없어서 애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럼 편히 계시다 가세요. 남편과 시부모는 제가 한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더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많았어요. 더 이상 남편을 신뢰할 수가 없었지만 보험금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이 소름 끼치게 너무 싫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거의 남남처럼 지내왔어요. 시부모님께서도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으셨죠. 엄마는 제가 남편과 별거를 장시간 유지하는 거에 걱정을 하셨지만 한 번 깨져버린 부부관계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어요.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려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엄마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시모를 반겨드렸고 그렇게 엄마와 시모는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요즘 고민이 많다면서 시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서 왜 찾아오신 건지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아서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아무래도 매장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좀 더 넓은 곳에서 자리를 잡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안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저희 집안과 반대로 사돈은 지금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니까 돈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최근에 건강도 많이 약해지셔서 거의 외출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돈 쓸 일도 없고 통장에 썩고 있을 텐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빌려주셨던 돈에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진정한 가족 아니겠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요. 너무 급해서 그래요. 요 며칠 상가 몇 개를 받은 게 있는데 목 좋은 가게가 갑자기 나와서 저희 가족이 식당을 차리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머님, 저랑 그이가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지금 저희 엄마한테 돈을 빌리러 오신 거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닌 저희 관계를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이랑 별거 한 지 한 달이 넘었고 조금도 관계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건 이혼도 고려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원래 부부싸움은 갈로 물베기라잖아. 살다 보면 서로 성격이 안 맞아 다툴 때도 있는 거지. 그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문제잖아. 혼자 너무 심각한 거 아니니? 사돈, 지금 어떤 상황인지 뻔히 아시면서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찾아오셔서 돈 얘기부터 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딸이 상처를 받았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풀지 않고 대충 넘어가시려는 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장서방과 제 딸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 제 아들이 알아서 풀 일 아니겠어요?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지금 많이 급한 관계로 며느리한테 돈을 빌리려고 온 겁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엄마와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려 현관문을 나서는 시모를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리려고 왔다면서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시는 태도에 너무 어이가 없었죠. 어차피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시모를 잡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통화가 연결이 되자마자 다짜고짜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갔는데 물 한 잔 내주지도 않고 돈도 빌려주지 않고 내쳤다며 너무 큰 상처를 받아 누워 계신다며 혼자 흥분해서는 막말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친정집으로 달려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늦은 저녁 시간이라 문을 열어줬는데 다짜고짜 저를 밀치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인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집안에서
장모님 보험금에 대해 얘기 좀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만들어? 우리가 장모님 보험금 다 먹으려고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만에 하나 나중에 장모님이 세상 떠나시면 그때 그 보험금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쓰자고 얘기했던 것뿐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당장 가서 당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 관계 그냥 끝내는 거라고. 자네 지금 내 딸에게 뭐 하는 짓이야? 나도 전부 다 들어봤는데 자네가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으면서 누구 보고 사과하라는 거야? 우선적으로 지금 별거를 하고 있으면 내 딸을 잘 구슬려서 상황을 정리할 생각을 해야지. 장모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자네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세상 떠나길 바라는 건가? 장모님, 그게 아니잖아요. 보험금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요. 그냥 서로 웃자고 한 말 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장모님 집에까지 직접 찾아오셨는데 물 한 잔 건네주지 않으시고 남대하듯 단호히 거절하시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으시겠어요. 저희 엄마도 자존심 다 버리고 힘들게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찾아오신 건 예의가 아니시지. 어머님이 왜 오셨는지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지금 하시는 식당이 너무 작다고 좀 넓히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엄마한테 빌리려고 오신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나랑 쌓여있던 안 좋은 감정부터 해결하고 어머님이 원하시는 용건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 오시자마자 다짜고짜 식당 넓혀야 되니까 돈을 달라는 식으로 강요를 하셨다고.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돈을 맡겨두신 것도 아닌데 어머님 돈 마냥 행동하시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어. 우리 엄마는 오신 김에 나랑 있었던 일에 대해 들으셨으니까 상황을 정리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어머님은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면서 조금도 잘못한 거 없다고 문을 박차고 나가셨다고. 그럼 당신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됐으면 최대한 좋게 풀어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방금 이혼이라고 그랬지? 나도 한 달 넘게 당신이랑 별거하면서 8년의 시간을 되돌아봤거든? 그런데 항상 당신 위주로만 돌아갔지. 정작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더라고. 나도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쌓인 감정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오늘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됐네. 이혼하자. 제가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던 말에 확실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만 끝내려고 하자 많이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에 상당히 어이가 없었죠. 원래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대충 듣긴 했는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했을 때 시모가 며느리를 하도 못살게 굴어서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인연을 끊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남편도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줬지만 현재 시모의 태도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저희 가족에게 상처를 줬던 시모는 좋게 풀 생각은 안 하시고 남편에게 저와 이혼을 하라고 부추겼고 끝내 저희 부부는 서류에 도장까지 찍게 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막상 이혼을 하러 가게 되자 고민이 많아졌는지 계속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기 시작했어요. 행동을 봤을 땐 말로만 이혼하자고 큰소리쳤지. 막상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부부가 아닌 남남이 되려 하자 이것저것 고민이 많아 보이는 눈치였어요. 법원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죠. 당신은 항상 그 입이 문제야. 처음부터 조심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잖아? 여기까지 와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웃긴 거야. 당신이 나한테 한 행동을 봐봐.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 이혼하러 왔잖아. 단지 우리 딸이 마음에 걸리는 것 뿐이라고. 나는 당신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없다니까. 나한테 미안한 감정이 없다는 사람이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못 찍는데? 애 핑계 대지 말고 이제 그만 질질 끌고 하루빨리 정리하자. 매일 이렇게 사는 거 숨 막혀서 더는 못 살겠어. 당신이랑 나랑 어차피 이혼하게 되는 거라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 왔었거든? 그런데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랑 이혼하면 위자료를 어머님 통장으로 보내달래. 지금 우리가 이혼하는 게 나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데 위자료를 받겠다는 거야. 만약 주지 않으면 2번 다시 아이 얼굴 못 볼 줄 알라면서 전화기 붙잡고 나한테 화를 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그냥 끊어버렸어. 당신 귀에는 안 들어간 것 같아 얘기해 주는 거야. 아주버님도 어머님 때문에 인연 끊었다며. 결국 당신이랑 나도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있지도 않은 보험금 때문에 나한테 온갖 상처 주고 사과 한마디 없이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셨잖아. 거기에다가 당신까지 한몫 거들었고 이제 그만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나도 더 이상 기다리는 거 지쳐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 당신도 차라리 새 삶을 사는 게 좋지 않겠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숨밖에 안 나왔고 제가 먼저 서류 제출하려 들어가려 하는데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확인을 해보니 엄마 지인분께서 연락을 하셔서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저와 가볍게 대화도 나누고 아침 식사도 같이 하셨는데 갑자기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다는 말에 너무 놀라 서둘러 차를 몰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제가 전화 통화하는 걸 엿듣곤 차를 타고 저를 뒤따라오고 있었죠. 그런데 제 뒤를 따라오던 남편의 차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았는데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마침 신호에 걸려 핸드폰 문자를 확인해 봤는데 남편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겠다는 문자를 남겨둔 상태였죠. 무슨 생각인지 알 순 없었지만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 병원부터 향했는데 저를 기다리시던 엄마 지인분을 만날 수 있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린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천천히 병실 밖으로 나왔는데 시모에게 쉬지 않고 전화가 울려댔어요. 별로 받고 싶지가 않아서 핸드폰 전원을 끄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 시모가 나타났고 저를 보자마자 달려오시더니 제 팔을 끌어 병원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모에게 끌려간 저는 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노려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돈이 지금 위급하시다며? 오늘 내일 하시는 거니? 내 아들이 그러는데 상당히 심각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 언제 세상 떠나신다니? 이런 거 보면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른다니까. 나도 밖으로 돌아다니는 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 같다. 언제 어디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사돈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이참에 아주 잘 됐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목 좋은 가게짜리 파놨다고. 다른 사람 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계약하도록 하자. 보험금 지급 날짜가 언제가 될 것 같니? 일단 계약부터 진행할까? 너희 사돈이 누워 계신 병실에 좀 가봐야 되겠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확인해야 나도 준비를 하지. 내 아들 말로는 지금 혼수 상태라는데 웬만하면 일주일 안으로는 세상 떠나시겠지? 단순 사고니 보험금 타는 것도 그게 문제될 것 같진 않던데. 정말 끝까지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면 일단 위로부터 해주고 다시 깨어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얘 또 시작이네. 어차피 세상 떠나게 되는 거 뭐하러 그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니? 최대한 빨리 일 처리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너 나한테 보험금 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니? 가족이 잘 살아야 너한테도 이득 되는 거지.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내 손녀볼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에 너희 사돈에게 나오는 보험금으로 식당 넓히는데 사용할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거라. 더 이상 대화 자체가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이랑은 당장 이혼할 거라 더 이상 가족도 아니에요.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걸어가고 있는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순간적으로 당한 상태라 너무 당황해서 시모에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박차며 시모의 이름을 외쳐 부르더니 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자 시모가 화들짝 놀라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은 뒤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제 앞에는 분노하고 계신 엄마가 시모에게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어요. 야, 강덕순, 네가 사람이야? 감히 내 딸의 머리채를 잡아? 오늘 둘 중 하나는 세상 떠날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며느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거야? 아니 어떻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돈이 멀쩡히 걸어올 수가 있는 거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지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에 계신 거였다고요. 엄마 친구분께서 사고 나신 자제분의 번호를 저로 착각하고 잘못 거신 거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된 상황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 왔었는데 저희 엄마가 다치신 게 아닌 지인분이셨다고요. 이런 상황을 알지 못하시면서 다짜고짜 제 머리채 잡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어차피 법적으로 다 처리 가능하니까 힘 빼실 필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그리고 위험하게 거기에 올라가 계시지 마시고 그만 내려오세요. 그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비도 오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위험하다고요. 시모는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 많이 놀라셨는지 도망을 치시다가 옥상 난간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셨을 땐 이미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내려오질 못하고 계셨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자 시모는 가까이 오지 말라며 건들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냐고 온몸을 점점 더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천천히 내려오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고 엄마도 서둘러 내려오라고 재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남편과 시부가 옥상으로 올라오셨는데 시모가 난간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놀란 시부와 남편은 시모가 14층 높이에서 떨어질까봐 무작정 달려가 시모를 붙잡으려 했는데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시모가 뒤로 넘어졌고 14층에서 떨어지려는 걸 시부가 붙잡아 버티려 했지만 빗물 때문에 미끄러웠는지 남편과 시부의 손이 떨어지면서 시부모님은 14층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주저앉아서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14층에서 떨어진 시모와 시부를 보기 위해 난간에 매달려 밑을 바라봤어요. 두 분은 1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중간쯤에 위치한 난간에 매달려 있으셨어요.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부모는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결국 1층으로 떨어지게 되셨죠. 시부모는 급하게 수술실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두 분 다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혼수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떨어지실 때 나무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는 있었지만 머리를 크게 다쳐 회복이 힘들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편은 매일 병원에서 시부모님을 살펴드리고 있고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누워 계시는데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제가 나쁜 여자가 될 것 같아 아직까지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어요. 남편은 저에게 원망 같은 건 하지 않아요. 시모의 욕심이 낳은 결과니까요. 저는 남편한테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제 사연을 들어주셨다면 앞으로 제가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모의 말대로 사람 인생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